안녕하십니까. 1학번 백진성입니다. 2017년 제3회 임상심리학 61번부터 65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인지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지치료는 개인의 잘못된 아니면 혹은 왜곡된 인지적 결함을 충분히 치료해주고 이런 현실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것을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본다면 1번 개인의 문제는 잘못된 전제나 가정의 바탕을 둔 현실 왜곡에서 비롯된다. 인지주의에서 문제는 대부분 현실 왜곡, 내담자의 부적절한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1번은 맞는 답이 됩니다. 2번 개인이 지닌 왜곡된 인지는 학습상의 결함에 근거를 둔다. 여기서 말하는 왜곡된 인지는 잘못된 학습, 예를 들어 부적절한 교육 등이 있는데 이런 학습상의 결함에 근거를 둔 것은 인지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번도 맞는 답입니다. 3번 부정적인 자기 개념에서 비롯된 자동적 사고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들이다.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쉽게 말하면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자기 개념에서 비롯된 자동적 사고들은 대부분 비합리적 사고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3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4번 치료자는 왜곡된 사고를 풀어주고 보다 현실적인 방식들을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인지치료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6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62번 치료자가 치료 초기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라포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를 문제에서 살펴보자면 1번 내담자를 가능한 한 인간으로 존중하려고 했다. 이러한 내담자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는 라포 형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1번도 맞는 답이 됩니다. 2번 너무 신문식으로 질문하지 않으려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문식은 영화에서 보는 범인한테 따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물어보는 좀 과하게 물어보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신문식은 라포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신문식으로 질문하지 않으려 했다는 맞는 답이 됩니다. 3번 치료 시간을 넘기더라도 내담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주었다. 치료 시간을 넘겨서 내담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 구조화에 방해가 될 뿐더러 내담자가 치료에 의존하게끔 행동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부적절한 라포 형성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3번은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4번 내담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간단한 안부를 물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는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머나 아니면 안부 인사를 통해 내담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라포 형성의 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6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63번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에서 고차원적 인지 기능으로 발달하는 뇌의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기서 훈에는 대표적인 생명 유지 기능을 관장합니다. 호흡과 혈압 아니면 의식이나 주의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필수적인 부위입니다. 그다음 순회 즉 연수는 이런 체온 조절이나 기침, 재채기, 호흡, 소화 등의 반사 중추가 존재하는 곳으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뇌로서 감각이나 운동 기능, 수면 기능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간뇌로서 체온 조절, 식욕 등이 이런 곳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뇌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이나 아니면은 대뇌피질, 해마, 이런 시상하부, 기저액이 포함된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에서 고차원적 인지 기능 발달로 하는 발달 단계는 1번이 되게 됩니다. 64번 치료 관계에서 얻은 내담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비밀 보장의 원칙은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에도 중요하고 상담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담자는 이러한 원칙을 잘 알아서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번씩 알아보자면은 1번 자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신체 위협을 강할 상황에 있는 경우 비밀 보장의 예외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 기관에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좀 다른 슈퍼바이저나 아니 기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번도 맞는 것이 됩니다. 2번 제3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비밀보장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3번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이도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치명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비밀보장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4번 내담자에게 알리지 않고 내담자의 정보를 책에 인용한 경우, 내담자의 정보를 책에 인용하기 위해서는 상담하면서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릴 것인지와 어떠한 것이 인용될지를 내담자에게 충분히 얘기를 한 후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 뒤에 인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의 항목은 틀린 항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비밀보장 예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6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65번 신경심리학적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 중 비침습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비침습적이란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MRI, CT, 엑스레이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자면 1번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이것은 방사성 동위원소인 양전자를 의약품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하는 검사로 비침습적 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국부 대뇌 혈류, 이 검사는 특정 약물을 투여하여 뇌 혈류 분포를 보는 검사로서 비침습적 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심정극, 이는 전신머치 하에 수술을 통해 뇌 특수 정극을 삽입하는 것으로 비침습적 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전자뇌지도, 이는 MRI 촬영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MRI를 통해 뇌의 구조를 지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MRI는 대표적인 비침습적인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임상심리학 61번부터 65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